81번 문제, 사용전압이 22.9kV, 229이네요. 그러면 지금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죠. 이 가공전선로에 다중 접지를 한 중성선과 첨가 통신선의 이격거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때는 이격거리가 0.6m 이상이어야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60cm가 됩니다. 82번 문제는 지중 약전류 전선의 유도장애 방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별표 쳐주시고, 지중 전선로는 기설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 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주지 않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누, 유 둘 다 발음이 우자죠? 꼭 기억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83번 문제는 전격 살충기의 시설에 대한 문제네요. 전격 살충기의 전격 격자는 지표 또는 바닥면에서 몇 미터 이상의 높은 곳에 시설하여야 하는가? 전격 살충기 나오면 웬만하면 3.5m가 정답이죠. 이 전격 격자는 지표상 또는 마루 위에서 3.5m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2차 측 개방전압이 7kV 이하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1.8m 이상의 높이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84번 문제는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이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저희가 만약에 35kV 이하였을 때는 거리의 합계가 5m 이상이어야 됐죠. 그리고 35kV를 넘고, 그러니까 35kV 초과에서 160kV 이하일 때, 이때는 몇 미터였죠? 5m에서 1m만 커진 6m 이상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160kV 초과를 했을 때, 이때는 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줬어야 됐죠. 이때는 6 더하기, 그러니까 단수 마이너스 160kV 초과니까 16 곱하기 0.12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랬을 때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154kV라고 했어요. 그러면 35kV 초과 160kV 이하 여기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6m가 정답이 됩니다. 이것도 꼭꼭 암기해주세요. 85번 문제, 가공전선과 타 시설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타 시설물에는 지금처럼 이 삭도나 가공전선, 약전류전선, 안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랬을 때 사용전압이 22.9kV네요. 이때는 전선의 종류가 만약에 나전선이라면 이격거리가 2.0m 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특고압 절연전선이라면 이때는 1.0m였고요. 케이블이면 좀 더 줄어들겠죠? 0.5m 였어요. 지금 보면 여기서 2배, 여기서 2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한대요. 그러면 1m 이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86번 문제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시가지의 높이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저희가 시가지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을 할 때 35kV 이하일 때랑 35kV 초과일 때가 나눠졌었어요. 35kV 이하일 때는 지표상의 높이가 10m였고요. 만약에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8m로 높이가 줄었어요. 그리고 35kV 초과일 때는 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줬어야 됐죠. 지금 문제에서는 사용전압이 229이고 그러니까 35kV 이하고 그리고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8m 이상이 됩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별표가 너무 많다 그쵸? 어쩔 수 없어요. 87번 문제는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선의 최소 굵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저압 옥내 배선의 전선은 단면적이 2.5mm 제곱 이상이어야 했죠. 저압 옥내 배선 하면 뭐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 이하다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2.5mm 제곱 꼭 암기해 주세요. 88번 문제,
리플풀이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10 찍고 그냥 넘어가세요. 알았죠? 89번 문제는 지금 보니까 최대 누설 전류의 한도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누설 전류는 최대 공급 전류 곱하기 2000분의 1 암페아를 한 것보다 작거나 같았어야 했죠. 하지만 지금 문제처럼 정전이 어렵대요. 그래서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하대요. 이럴 때는 1mA 이하가 되도록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1 너무 쉽잖아요. 암기해주세요. 90번 문제는 수소 냉각식 발전기의 시설에 대한 문제네요. 보기 1번을 보면 수소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소의 순도가 70% 이하라고 적혀져 있네요. 이게 아니죠.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 기출문제에서도 항상 이 85% 외워달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보기 3번을 보면 기밀 구조의 것이어야 하고 또한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해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4번도 수소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 그리고 그 압력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할 것.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처럼 보이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발전기 축의 밀봉부에는 질소가스를 봉입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이 밀봉부로부터 누설된 수소가스를 안전하게 외부에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했어야 했습니다. 이것까지 그냥 같이 알아두세요. 91번 문제, 이 저압 절연 전선은 KS에 적합한 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1번의 고무 절연 전선, 이거는 다 똑같고요. 그리고 비닐 절연 전선, 그리고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그리고 추가로 저독성 난연 앞에 가교가 붙어요.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까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절연전선은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고비저라고 암기를 해두시면 편하겠죠? 여러분들에게 기사시험은 참 암기가 고비죠? 92번 문제, 전차선 가선 방식에는 3가지가 있죠. 바로 가공 방식, 강체 방식, 제3레일 방식이 있었습니다. 뭔가 강해 보이는 3개가 아닌가요? 그래서 어쨌든 4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93번 문제는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1번에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2번에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에서는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했죠. 그리고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은 제외였습니다. 그리고 3번에 원래 가요전선관 공사에서는 제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해야 해요. 근데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서는 제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었죠. 지금은 점검할 수 없는 이라고 해서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뭐 습기가 많고 이러면 비닐을 사용할 수 있겠죠. 94번 문제, 터널 안의 전선로의 저압 전선이 그 터널 안에 다른 저압 전선,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 또는 교차를 할 때, 이때는 애자공사에 의해서 시설하는 때에는 이격거리가 0.1m 이상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정답이 지금 10cm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단하고 전선이 나전선이 아닌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럼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0.3m 이상이어야 합니다. 95번 문제는 피래기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1번에 피래기는 변전소 인입측 및 급전선 인출측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가능한 한 보호하는 기기와 가깝게 시설은 해야 되고, 누설 전류 측정이 용이하도록 지지대와 절연을 해서 설치를 해야 해요. 근데 3번 보니까 피래기는 개방형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피래기는 밀봉형을 사용해야 하고요. 이 뒤에 방전 개시 전환 및
제한 전압이 낮은 것을 사용한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이 개방형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리고 4번에 이 가공전선과 직접 접속하는 지중 케이블에서 낭뢰에 의해서 저렴 파괴 우려가 있을 때에는 케이블 단말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96번 문제.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에 경관을 물어보고 있어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서 만약에 지지물을 목주 A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경관이 100m였죠. 그리고 B종 같은 경우에는 200m, 그리고 철탑은 400m였어요. 지금 보니까 2배씩 커지고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처럼 단면적이 38mm 제곱일 때 B종이 200m,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목주 A종을 지지물로 사용을 했는데 단면적이 38mm 제곱 이상인 경동 연선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경관이 150m 이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B종 같은 경우에도 단면적이 55mm 제곱 이상일 때 이때는 경관이 250m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철탑도 마찬가지로 55mm 제곱 이상일 때는 600m가 된다는 거, 이것까지 같이 암기를 해두세요. 97번 문제. 이 태양광 설비에 시설해야 하는 계측장치 같은 경우에는 1번 보기처럼 전압과 전류, 그리고 전압과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뭐 흔히 알고 있는 P는 VI 있잖아요. 이 공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전력, 전압, 전류잖아요. 전력, 전압, 전류,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 계측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나머지 다 걸을 수 있겠죠? 98번 문제. 교통신호등.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넘는 경우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는가? 정답은 150V였죠. 교통신호등 문제는 사실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내가 뇌 용량이 조금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2.5를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이 교통신호등에서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가 2.5m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공칭 단면적이 2.5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이거든요. 그래서 150, 2.5 이렇게 두 가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99번 문제는 지선의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때 소선의 가닥은 3가닥 이상이어야 했죠.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소주의 삼겹살 소삼이라고 외우자고 했었죠. 그러면 지선의 시설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갈까요? 지선의 안전율 같은 경우에는 몇 이상이어야 했죠? 2.5 이상이어야 했죠. 그리고 이 경우에 허용 인장 하중의 최저는 4.31kN으로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소선의 지름이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을 했어야 했죠. 이 지선의 시설 같은 경우도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제는 다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100번 문제를 못 맞추시는 분들은 없겠죠? 계통접지의 구성은 3가지였죠. 바로 IT 계통, TN 계통, TT 계통이었습니다. 이 C는 없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실기에도 자주 나오니까 무조건 모르시는 분들은 암기를 해주세요.